네, 안녕하세요. 전망킹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0년 8월 온라인 사업이 이제 대량 등록 위탁 판매로 이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또 대표님들과 이제 유튜브로 소통을 해온 지 딱 2년째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온라인 사업이랑 유튜브로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면서 제 사업에 대해서 뭐 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매출은 이렇게 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드렸지만 그동안 뭐 사업의 이면이라고 할까요? 제가 뭐 힘들었던 점이나 '아 전 이런 게 좀 힘들었다.' 이런 걸 좀 얘기 못 했던 그런 것들을 오늘은 한번 이야기해 보고 또 2년 동안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되게 '구독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뭐 '구독자를 모아서 내가 뭐 강의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원래는 유튜브에 내가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남겨 놓는다면은 나처럼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사업이란 걸 해 보고 싶은 어떤 사람이 내 영상을 보고 '아 쟤도 저렇게 시작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생긴다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은 했지만 뭔가 유튜브를 계속하면서 점점 이제 '영상 조회수를 위해서 뭐 콘텐츠를 만들지는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재미도 없고 지루할 수 있지만 사업을 2년 동안 하면서 제가 현재 겪고 있고 예전에 겪었던 그런 어려웠던 점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너무 많아 가지고 뭐부터 이야기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29살 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좀 늦은 나이에 이제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와서, 당시에 제가 처음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던 게 그 셀러오션이라는 카페를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네이버 카페인데, 거기에서 어떤 가방 업체에 연락을 해 가지고 가방 그 상품 이미지, 상세 페이지, 뭐 가격 단가표를 받아 가지고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 이렇게 팔면 된다구나.'라는 어떤 시스템적인 그런 것들만 이제 배워 가지고 뭐 사업자 등록증 내고 뭐 그다음에 상품 올려보고 이랬는데 한두 개가 팔리더라고요. 그때는 뭐 상품명을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고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꾸미는지도 몰랐는데도, 그렇게 한두 개 팔리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나고 그다음에 더 배우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태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그 후로는 이제 뭐 대량 등록이나 구매 대행 등 뭐 여러 가지 온라인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가장 문제였던 거는, 제가 지금도 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자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위탁 판매를 하더라도 위탁 판매라는 게 사실 주문이 들어오면은 내가 먼저 그러니까 내가 결제를 하고 고객한테 보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출이 나면 날수록 내 돈이라는 게 계속 이제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매출이 뭐 2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100만 원은 금방 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매출이 50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돈을 가진 게 없어.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 좀 매출이 나도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출도 받으려고 하고 돈을 빌리려고도 하는데, 사실 돈 빌리는 건 쉽지 않으니까 이제 대출을 좀 찾아보게 되잖아요.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가 봤는데 매출이 막 어느 정도 이상 되지 않으면은 사실 대출을 그렇게 쉽게 내주진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그런 자금적인 자본적인 그런 면이, 제가 2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사실 저도 뭐 소자본 이런 뭐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시작을 해 봤는데, 물론 뭐 시간이 지난 지금이야 자본을 적게 가지고도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들지만, 사업에서 자본이란 거는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또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많을수록 기회가 많아지고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그리고 더 좋은 선택들을 할 수 있거든요. 또 시간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게임에서 이렇게 현질하면은 레벨이 되게 낮은데 더 좋은 그런 캐시 아이템을 사 가지고 보스몹 되게 잡으면서 뭐 경험치도 엄청 많이 얻어서 레벨업도 금방 하고 뭐 더 좋은 것들들 많이 해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랑 되게 비슷한 거죠. 그래서 먼저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느 정도 자본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생활 자금과 사업 자금도 잘 구분해서 원하시는 사업을 꼭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좀 힘들었던 거는, 지금도 또 여전히 힘들지만, 사업을 하면은 누구보다 이게 되게 개인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제가 2년 동안 해 보니까
누구보다 규칙적이어야 되고 정확하게 시간을 나눠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게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진짜 뭐 아프거나 뭐 쉬어야 될 때 뭐 내 마음대로 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사업이란 게 결국에는 뭐 매출을 성장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규모를 키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사업의 성공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려면 사실상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는 나의 인풋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넣어 줘야 아웃풋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이 성공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10시간을 일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그 시간들을 최대한 되게 밀도 있게 써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더 규칙적이어야 되고 심지어는 뭐 화장실 가는 것까지 통제해야 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좀 심각하게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2년이 지난 지금에야 저만의 루틴을 찾아서 이제 하루를 생활하고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예전 사업을 운영할 때보다 사실 더 성장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사업을 한 1-2년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게 가장 잘 맞는 그런 페이스를 찾고 나의 열정을 한 번에 막 들이붓는 것보다 내 열정이 꾸준히 탈 수 있도록 조절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다면은 막 어떤 그런 불같은 마음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막 이렇게 막 불같이 이렇게 막 뜨거운 그런 가슴에서 뭔가 막 샘솟는 그런 게 있으실 텐데 그러면서 저도 좀 잘못했던 게 나는 이제 뭐 사업을 시작하면은 누구보다 막 나는 코피 터질 때까지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매일 하루 이틀 3일만 지나더라도 사람이 녹초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 10시간 했는데도 뭐 상품도 하나도 안 팔리고 뭐 결과도 별로 뭐 광고 했는데도 잘 안 팔리고 매출도 안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정신력과 내 힘은 엄청 쏟아붓는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러면은 안 좋아지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쪼끔 더 편한 건 없나?' 아니면 '내가 이거 돈을 쪼금 더 써서 뭐 프로그램을 써서 좀 상품을 등록하면 좀 더 편하고 더 많이 올리겠지. 그럼 더 잘 팔리겠지.' 하는데 결국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은 돈만 쓰게 되고 매출은 안 올라가고 그다음에 계속 고민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은 막 불같은 마음도 좋지만 진짜 규칙적인 그런 생활 패턴을 만드셔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년 하고 확 그만둬야지 엑시트해야지 뭐 2년 하고 그만둬야지 이런 게 아니라면은 사업을 내가 꾸준히 하고 싶다면 사업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은 1 년, 2 년, 10년 할 거잖아요. 오래 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규칙적인 생활, 내가 지킬 수 있는 생활들을 꼭 만드셔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2 년이 지난 지금에야 그런 거의 중요성, 그러니까 규칙적인 그런 루틴과 패턴의 중요성을 이제 좀 깨닫고 이제서야 좀 그런 생활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사업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건강한 그런, 그러니까 운동도 하다 보니까 좀 더 활력도 생기고 좀 건강한 몸도 되찾아가는 것 같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 1 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나는 의자에서 나는 나의 엉덩이를 떼지 않겠다. 난 16 시간씩 앉아 있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도 안 좋아졌는데 사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물론 이제 아는 것도 많고 이제 스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많이 늘었겠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인 셀러나 아주 소규모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들도 있겠지만 사업이 조금씩 성장하고 매출도 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되게 버겁다고 느껴지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나만의 시간으로는 이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고 그 의미는 이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가 이제 뭐 직원을 뽑고 뭐 다른 같이 일할 사람을 이제 뽑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사실 혼자 일할 때는 나만 잘하면 되니까 이제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사업이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그리고 매출도 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일을 할 사람을 찾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나만의 생각대로 막 사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와 함께 페이스 조절도 해야 되고 또 의견도 공유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고 아무리 비즈니스 관계라지만 사람과 또 사람 간의 일이다 보니까 또 여러 트러블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일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이제 심적으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뭐 미리 막 이렇게 걱정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는 사업하면서 이제 당연히 되는 그런 필수 조건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뭐 서로가 사람과 사람과의 일이니까 잘 풀어가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잘 맞춰가면서 사업을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꼭 직원을 둔다기보다 되게 아웃소싱이 잘 돼 있잖아요. 뭐 크몽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뭐 디자인 외주를 줄 수도 있고 뭐 상품 등록도 뭐 그런 알바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외부로 이제 아웃소싱을 줘 가지고 나의 사업을 내가 그냥 혼자 하지만 그냥 맘 편히 그냥 내가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들은 외주를 줘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키워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업이란 게 뭐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느 틀 안에서 내가 뭐 자유롭게 그리고 시대에 맞게 그렇게 좀 해 나가시면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 카메라 앞이지만 막 이렇게 좀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나는 이런 게 힘들었다. 이런 걸 좀 조심하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뭔가 꼰대처럼 이렇게 막 조심하셨으면 좋은 것들이 막 너무 많이 생각나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거는 바로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여러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그 만나는 사람들이 다 대표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랑 또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을 어쩔 수 없이 막 속으로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은 와 뭐 나보다 뭐 직원이 없는데 되게 효율적으로 매출도 잘 나오네. 저 사람은 나보다 어린데도 와 저렇게 잘하고 있네. 저 사람은 벌써 뭐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매출이 뭐 1억 이네. 막 이렇게 막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뭐 이제서야 말하는 거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되게 많은 비교들을 해 왔고 '아 나는 왜 그럴까? 왜 나는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엄청 많았어서 사업 초반에는 되게 스트레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없지 않아 부담감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를 되게 옥죄는 그런 압박하는 그런 경향도 생기더라고요. 2 년이 지난 지금에는 제가 이제 그런 뭐 스트레스나 압박들을 되게 많이 내려놓긴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 2년 동안 그런 압박이나 스트레스들을 좀 부담감들을 좀 떨쳐내지 못했다면은 저는 지금쯤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2 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정말 많이 내려놓기는 했지만 제가 만약 그런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했다면은 사실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말고도 많은 대표님들도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거고 또 사업을 많이 포기하시게 되는 그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뭐 상황이 안 맞아서 그리고 좀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근데 저는 사실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떻게든 붙잡고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라고. 사업에서는 노력이라는 요소도 엄청 중요하지만 사업에 있어서 이 타이밍과 그리고 운이라는 요소도 분명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운을 만날 때까지 필요한 나의 노력은 바로 인내입니다. 버티고 버티셔서 나만의 꽃을 피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나마 제가 2년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점들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하면서 무조건 그런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사실 정말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힘들게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매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되뇌이는 게 나는 지금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해 나가는 과정 중이다. 그러니 이딴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자라고 항상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대표님들도 뭔가가 잘 안 풀리거나 안 됐을 때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시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이 든다는 건 내가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2년 동안 정말 별거 없는 저의 유튜브를 많이 봐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열심히 해 나가면서 대표님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제보다 더 성장한 하루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